자세한 건 세무 2급 거 올릴 테니까 보시고. 자, 이제 지급시기 의제인데요. 요것도 실기 때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실기 때 한 번. 자, 지급시기 의제는 뭐냐? 실제로는 소득을 안 줬거든요. 안 줬는데 준 것으로 보겠대, 세법에서. 그게 지급시기 의제입니다. 소득을 지급하진 않았지만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천징수 안 하는 새끼들 뚜렷 패기 위한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건 소득을 줘야 원천징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10년 동안 소득을 안 주면 10년 동안 원천징수 안 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소득을 안 주면 그날 소득을 준 것으로 간주해서 다음날 10일까지 원천징수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자, 회사가요. 2월 6일 날 배당을 1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대요. 그죠? 자, 결의했는데, 근데 배당 지급 결의한 날로부터 네, 3개월이 지났는데도 배당을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주면, 그러니까 딱 3개월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 3개월이 되는 날 배당을 준 것으로 의제를 해버려요. 의제. 배당? 100원 준 거야. 알죠? 안 줬는데 닥쳐라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100원을 준 것으로 의제해서 다음 달 10일인 6월 10일까지 14% 곱한 14원 내라라는 거예요. 이 새끼 이렇게. 알죠? 왜냐하면 회사가 이제 꼼수 부릴 수도 있잖아요. 몰래 챙겨줘가지고. 알죠?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을 14원을 내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법인이 납부하는 거지만 원래는 누가 내야 될 거예요? 법인이 낼 게 아니라 주주들이 내야 될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주주들이 내야 될 걸 회사가 냈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주가 만약에 최대 주주나 아니면 대주주가 있대요. 특수관계자란 말이에요. 그럼 특수관계자가 내야 될 배당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낸 걸로도 볼 수 있죠. 그럼 이건 가지급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외, 맞죠? 가지급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맞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단 내용만 갖고 보면, 맞죠? 우리가 대주주나 최대주주가 내야 될 배당을 회사가 대신 내준 거로 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급 시기 의제 규정 때문에 회사가 내는 거거든, 이건. 맞죠? 실제로 주지도 않았는데. 맞죠? 그래서 얘는 법인이 분명히 주주가 내야 될 배당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못했던 게 우리 그 법인세 쪽에서 가지급금으로 안 보는 거 있었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걸려가지고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가지급금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좀 챙겨주실 게 우리가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을 안 주면 3개월이 되는 날 우리가 배당이나 아니면 상여금, 퇴직금 같은 거 있죠? 준 것으로 보겠다. 이거 언제 다 해요? 사람 죽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아셨죠? 그래서 3번 출제를 어떻게 했냐면 2월 달에 주총을 한 거예요. 2월 달에 주총을 했는데 근데 요 사례를 따지면 2월 6일 날 주총을 했는데 우리가 배당을 안 주고 있다라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당 그 이자 어디지? 그 배당 소득자를 입력 가가지고 지급일은 5월 6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 아셨죠? 입력해야 되고 귀속 시기는 당연히 2월 달로 보는 거죠. 왜냐 우리가 귀속 시기는 주총일이니까 여러분들 주총일. 승질나지 그런 것 때문에 그죠? 막 이제 두드려 패고 싶지 그냥 지급일도 추정해야 되고 한 번 냈어 한 번. 그렇죠? 높아시면 높아신 근데 세물급은 항상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급일 안 줄 거라면 안 줬기 때문에 5월 6일로 지급했다라고 지급일 쓰셔야 되는 거고. 단지 우리가 이렇게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총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귀속시기였으니까 귀속 시기는 2월 달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맞죠?
여긴 지급식이지 귀속식이 아닙니다요. 됐어요. 이건 제가 모르고 똑같은 거 또 넣었더라고요. 미쳤나봐요. 예. 자, 됐고. 자, 이제 중간연합세액인데요. 중간연합세액은 법인하고 비교할게요. 우리가 법인은 중간연합을, 일단 중간연합은 똑같아요. 6개월 초과. 근데 어차피 개인은 과세기간 무조건 1년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데 법인세에서는 중소기업만. 맞죠? 조심하셔야 돼요. 법인세는 중소기업 아닌 일반 기업이면 중간연합 무조건 해야 돼요. 5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언제까지 하죠? 중간예납. 중간예납 기간 종료로부터 2개월 이내 합니다. 2개월 이내. 하지만 이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주로 11월. 그죠? 11월까지. 요 정도 챙기시고. 아시죠? 우리가 원칙은 직전 과세 기간에 50% 내야 돼요. 다만 내가 신규 사업자면 직전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네, 올해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무시하고요. 지금 명세서. 자,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여러분들 마칠게요. 자, 퇴직소득이 퇴직소득. 밑줄 칠 하나 있고요. 잘 나온 거 시험에 있는데 제가 모르고 여기다 못 넣어놨어요. 뭐냐면 우리 퇴직소득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퇴직자 등록은 퇴사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퇴직이라는 건 사업자분들은 퇴사한다는 말 안 쓰거든요. 폐업이지 그건. 맞죠? 그래서 사원 등록에서 이미 근로소득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퇴사일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퇴직소득자료 입력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우리가 퇴직소득자료 입력을 가가지고요. F2번으로 해당 사원 불러오는 거 똑같이 불러오는데 그게 일반적인 퇴사하면 1번이고요. 그게 중간정산 있죠. 뭔지 중간정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중도에 뭐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 중간에 퇴직금 정산할 수 있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이건 문제 줄 겁니다요.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최종은 뭐 여러분들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문제에서 줄 거니까 별도의 언급 없으면 자발적 퇴직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뭐를 의미하냐면 지급일입니다. 지급일. 지급이니까 이게 퇴직금 지급일이 혹시라도 문제하고 다르면 문제하고 다르면이래. 요게 문제하고 다르면 문제하고 일치시켜주는 지급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아이고 이거 왜 여기다 빠뜨렸냐? 그 다음에 여기인데 여기 과세되는 퇴직금 있죠. 여기에다가 과세되는 퇴직금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퇴직 공로금 있죠. 그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퇴직 공로금. 과세예요. 그렇죠. 이름은 퇴직 공로예요. 퇴직할 때 그럼 내가 공헌한 게 없어? 이랬잖아. 퇴직 위로금은요. 그것도 과세예요. 왜? 여러분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위로해주네 아름다운 회사구나. 그 잘렸을 때 주는 거 잘렸을 때. 잘렸을 때 회사가 주는 거예요. 물론 안 줘도 돼요. 잘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소득은 명칭료 안 따져요. 공로를 하든 공로가 있든 위로를 하건 과세예요, 과세.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요. 지금 아래 띄우는 애, 아래 띄우는 거. 뭐냐면 내가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퇴직금을 어디로 받냐면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바로 세금을 과세하잖아요. 세금을 연기시켜줘요. 찾을 때마다. 맞죠? 그래서 과세 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심하실 건 과세 이연이라는 건 세금을 내지 마가 아니에요. 세금을 연기시켜 주겠다라는 거니까 걔는 과세 결론도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하실 건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은 상단부 과세 여기 있죠. 과세되는 퇴직급여에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이번에 퇴직금을 1억 받았어요. 1억 받았는데 7천만 원은 여기다 넣은 거야. 과세이연 계좌 이쪽에 확정기여형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3천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큰일 난다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 1억 넣고 여기에다가 7천만 원 넣으면 알아서 컴퓨터가 3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야 될 것만 알아서 걸러줘요. 이렇게 입력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646페이지 갈게요. 우리 교재. 646페이지 가죠. 자, 646페이지에 1번이에요, 1번. 맨 아래에요. 예제 따라하기 1번이요. 자, 읽어볼겠습니다. 자, 홍길순 사원번호 102번. 입사일은 2010년 1월 1일에 대해서, 자, 밑줄, 3월 31일에 퇴사. 퇴사했대요. 퇴사했고, 퇴직급여 5천만 원과 퇴직 위로금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단 6천만 원 과세에 원래가, 근데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아래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니까 이 6천만 원이 원래는 과세지만, 이 6천만 원의 세금을 뒤로 연계해주겠다. 이렇게 둘 다 입력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 뭐 우리가 기여형 연금 계좌가 누가 취급하는 거고 이런 것들 준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퇴사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퇴사일을 잡으려면 사원 등록을 가야 돼요. 자, 사원 등록 들어오시고 여기에 홍길순 있잖아요, 여러분들. 102번 홍길순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퇴사 연월일이 있어요. 여기에다 꼭 퇴사일자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3월 31일 잡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2024년 3월 31일. 자, 2월력은 무시하시고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위쪽에 퇴사라고 잡혀요. 맞죠? 자, 그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퇴사일자부터 사원 등록에서 체크하셔야 돼, 먼저. 자,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1시 방향 쪽 가시면 퇴직, 소득, 자료, 입력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급 연월이 지금 별도로 언급 없으니까 3월 31일에 줬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3월. 그다음에 소득자는 당연히 글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글로. 잡고요. 그다음에 4번은 F2, 항상 자료 입력이면 F2번. 해서 여기 홍길순 빨간색으로 돼 있을 겁니다. 퇴사해가지고. 확인.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퇴사일자 입력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당연히 퇴직이 되겠죠. 중간정산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예, 세팅이 돼요. 자발적 퇴직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지급일이 2024년 3월 31일이잖아요. 문제에서는 4월 5일에 지급했다라면 고치셔야 된다라는 거 직접 치셔가지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게 이쪽인데, 그럼 과세되는 퇴직금이 지금 6천만 원이죠, 원래는.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과세가 되는 퇴직급여는 6천만 원이다.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54만 원만큼 소득세 내야 되는데, 근데 여기 과세이연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기여형 계좌로 받았으니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언급된 취급자를 세팅하시면 돼요. 직접 입력. 한국생명.
그 다음에 취급자 사업자 번호 312-8601-323. 계좌번호 짝대기 넣으시고. 입금일은 문제에서 줄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2024년 3월 31일 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계좌 입금액은 6천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 아까의 54만 원이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당장 과세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연 퇴직 소득세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는 뭐도 출제하냐면 전자신고까지 출제해. 전자신고하라고. 근데 전자신고는 아마 2023년도부터 문제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당장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와요. 여기요. 11시 방향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오세요. 자, 지금 문제는 전부 다 저자분이 좀 통일하기 위해서 다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3월달로 통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귀속기간 다 3월달로 세팅할게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돼요. 다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 3월달로요. 우리가 여태까지 입력했던 것들이 이렇게 떠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래로 쭉 뜹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 647페이지에 6번에 전월 미완급세액이 50만 원 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월 미완급세액은 7시 반 여기다 잡는 거죠, 여러분. 그죠? 여기다가 50만 원 이렇게 잡고요. 됐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암기냐면, 자,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마감합니다. 12시 방향에서. 마감. 자, 마감 누르시고. 네, 마감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나와요. 나오시고요. 5시 방향에 전자신고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클릭합니다. 있죠? 전자신고라는 탭? 누르세요. 누르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납세자 자진신고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납세자 자진신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기간은 아까 다 3월이었죠? 귀속기간이 아니라 지급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월 달이었죠? 또 계속 엔터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쭉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로 제작 경로는 C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렇게 하신 다음에 11시 방향에 제작을 누르세요. 제작이요. 누르시면 이렇게 비밀번호 뭐로 할 건가 뜰 건데 이건 시험에서 비밀번호는 뭐로 한다라고 줄 거예요. 알죠? 그럼 비밀번호 뭐 1234, 1234로 할게요, 그냥. 그래서 여기다 1234, 1234. 문제에서 줄 겁니다. 똑같이 확인도 1234, 1234. 확인을 눌러요. 그럼 암호화 됐다라고 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실 일이 다시 11시 방향에 홈텍스트 바로 가기. 요거 클릭. 물론 처음 화면에 있는 국세청 홈텍스트 전자신고 변환 누르셔도 돼요. 네. 누르고요. 누른 다음에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X 누르세요. X. X 누르시고. 누르시면 여기에 변환 대상 파일 선택이라고 해서 찾아보기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제작한 애를 찾아보는 거예요. 불러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위에 잘 못 찾으시게 C 드라이브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정한 날짜 최근 걸로 맞춰 놓으시면 아마 가장 최근 거가 위로 올라올 거예요. 얘가 되겠죠, 여러분들?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이제 아래로 휠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래로 휠 내리셔가지고, 요걸 순서대로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예. 형식 검증하기 눌러서, 네, 아까 비밀번호 있죠? 1234, 1234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 있죠? 누르고, 그 다음에 내용 검증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내용 검증 결과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전자 파일 제출 누르고, 마지막 전자 파일 제출하기까지 누르면 끝나요.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들? 요게 2점짜리로 나와요. 전자신고가요. 네, 되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